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투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투 부정사는 이름 자체도 어려워서 많은 분들께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입니다. 투 부정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말입니다. 말,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정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사자죠. 그러면 투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라는 단어, 동사, 또 뭐 걷다, walk, 뭐 먹는다, eat 이러한 동사들 앞에 to를 붙여서 만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합니다. 동사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게 되면 뜻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투 부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용어 하나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방금 이제 투 부정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뜻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뜻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녀석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그 그룹으로 묶어놓은 이름을 보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 이름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명사적만 쓰겠습니다. 두 번째가 형용사적 용법, 그냥 형용사적. 세 번째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부사적이라고 적을게요.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투 부정사를 공부하려면 도대체 이 그룹 이름들이 뭔지, 의미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먼저 공부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투 부정사는 즉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이게 되면 명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명사처럼 쓰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다로 끝나는 가다가 이름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은 뭐냐? 이런 가다라는 동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도 부사처럼 쓰인다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먼저 이름처럼 어떻게 쓰이느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다가 이름처럼 쓰이려면 뭐 하는 것 이렇게 바뀝니다. 가다라는 뜻이 가는 것 이렇게 바뀝니다. 것으로 끝나면은 마치 이름처럼 쓴다고 해서 우리가 투 부정사가 이름처럼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것으로만 끝나면 다 돼요. 것만 들어가면 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것만 들어가면 다 되는데 우리가 문장 내에서 보면은 많이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바로 뭐 하는 것은이 많이 쓰이고요. 제일 많이 쓰이겠다 그죠? 두 번째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것. 왜요? 제가 것만 들어가면 다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것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뒤에 아무나 막 붙여도 되는데 문장을 보다 보면은 이 세 가지 말고는 딱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 이렇게 것이 들어가면은 마치 이름처럼 쓰인다고 해서 투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그럼 뭐 하는 것은? 나는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것이니까 것은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to 부정사를 써야겠습니다. 그죠? to use라고 썼습니다. 근데 뭘 사용하는지를 적어야겠죠? 이 기계 해볼까요? This machine 해볼게요. 야, 나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주어가 뭡니까? 은는으로 끝나는 말이 주어지요. 그래서 이 뭐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국어 문법에서 배웠듯이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뭐 하는 것은 은는으로 끝나는 말. 그러면 저는 주어로 썼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아, 여기까지가 주어냐고요? 아닙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된 겁니다. 전체 주어란 얘기죠. 그러면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동사 나옵니다. 왜? 모든 문장은 다로 끝나야 되니까. 항상 동사 앞에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S라고 우리가 학원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자,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쉬운이다. easy. 한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사용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얘를 주어로 쓴 겁니다. 물론 전체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지만 to 부정사를 써서 주어라고 이렇게 to use를 쓴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뭐 하는 것을 을를로 쓰는 말을 우리는 국어 시간에 목적어로 배웠습니다.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어떤 예문을 볼까요? 볼까요? 나는 결심했어요. decided. 과거형으로 쓸게요. 자, 나는 결심했어요. 벌써 주어와 동사가 다 나왔어요. 얘는. 그러면 뭘 결정하는지를 제가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해볼까요? to study 수학을 math.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을로 해석이 됩니다. 을이 빠지면은 해석이 좀 어색해요. 나는 결심했다 공부하는 것. 물론 말은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해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을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시험 칠 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을를로 끝나니까 목적어 역할도 하는구나. 역할. 자, 이제 세 번째. 진짜 단순히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나의 취미는 나의 취미는 나왔습니다. 나의 취미는 뭘까요? 이다까지 동사로 적어줄게요. 나의 취미는 이다. 뭘까요? 책을 읽는 것이다 해볼까요? 뭐 하는 것이다. 진짜 뭐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그래서 내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인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 여기까지가 만약에 돼. 그럼 내 취미는 이다. 내 취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설명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 뭐 하는 것이라는 말은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뭘? 야, 여기 있는 내 취미가 뭔지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My hobby는 이다. 뭐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할까요? 내 취미는 이다. To read books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o read는 책을 읽는 것죠. 책을 읽는 것.
것밖에 안 됩니다. 것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취미가 뭔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보어라고 해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투 부정사는 뜻이 많아가지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큰 그룹으로 묶어놨고요.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 이름처럼 쓰이는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 해서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이런 녀석들을 보면은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옆에 이제 더 있겠죠, 뜻이. 이제 세 개 한 겁니다, 뜻을. 뜻이 많은데 이제 세 개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야, 그러면 요거는 마지막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My plan. 자, 내 계획은. 이렇게. 제가 문장을 적어 드릴 테니까 어떤 의미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My plan is to build a beautiful house. 자, 요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to 부정사 보입니까? 예, 짓다.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쓰는 build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얘가 to 부정사입니다. 그럼 이 to 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석해 봅니다. 나의 계획은 이다. 나의 계획은 이다. 내 계획이 뭔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나의 계획은 이다. 짓는 것은 이다. 이상하죠? 짓는 것을 이다. 이상해요. 짓는 것이다. 보호 역할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쓰였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뭐 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라고 더 들어가서 세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적어볼까요?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적었어요. to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to 부정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예, 보입니다. 플레이, 피아노 치다. 플레이 더 피아노에 여기 플레이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to 부정사네요. 그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제 파악해야겠죠?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석해 봅니다. 나는 좋아한다. 응? 나는 좋아한다. 그럼 뒤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 방법은 나는 좋아한다. 피아노 치는 거슬이겠네요. 그죠? 거슬. 이걸로 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제 명사적 용법 하나 끝났습니다. 다 지워도 되겠지요? 명사적 용법 완료. 그러면 이제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처럼도 쓰인다라고 해서 그룹 이름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 일단 형용사가 뭔지를 알아야겠다. 그죠? 형용사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까요? 아까 전에도 적었듯이 beautiful beautiful house라고 해봅시다. 자, house는 집이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명사라고 하지. 명사. 그러면 그냥 집인데 이 집을 조금 더 좋은 말로, 예쁜 말로 꾸며주고 싶다.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앞에 있는 이 beautiful이 아름다운이라는 말로 이렇게 집을 예쁘게 꾸며주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명사를 예쁘게 꾸며준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 동사에 to를 붙이게 되면 이 녀석도 마치 뭐처럼 사용된다? 명사를 예쁘게 꾸며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꾸며줄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need. 나는 필요하다라고 적었어. 뭐가?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무언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something. 이렇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나는 무언가가 필요해 했는데, 자, 이 무언가도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 왜요? 다로 끝난 것도 아니니까 동사도 아닙니다. 얘는 명사예요. 무언가. 그러면 내가 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싶은 거야. 뭘? 마실 무언가. 마실 하면서 꾸며주고 싶은 거다. 마실. 그러면 마시다라는 동사가 바로 drink라고 있잖아요. drink. 그럼 이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to를 딱 붙여가지고 얘를 to 부정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뭐라고요?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마실 무언가. 마실 하면서 형용사적 용법은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뭐라고? 앞에 있는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고 to 부정사는 항상 뒤에서 꾸며줍니다. 뒤에서.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신기하네.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I need. 가지고 있다. 아까 need 너무 많이 썼으니까. 난 가지고 있다. I have. 집을 가지고 있다 할까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부럽네요.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나는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면 문장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 집을 예쁘게 예쁜 말로 좀 꾸며주고 싶어요.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그럼 뒤에서 어떻게? 살집을 가지고 있다. 살집을 영어로 어떻게 만들지? 살다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live. 그리고 집이니까 안에 살겠지요. 인을 붙여줬습니다. 왜? 안에 사니까. 안에 살 집 해서 할로 해석하면서 맞죠? 살 앞에 to 부정사를 딱 만들어줍니다. 예, to 붙여가지고 to 부정사를 만들어줘서 뒤에서 집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집이 명사니까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어요. 왜? 아까 형용사가 뭐라고 했죠?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말은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마치 형용사처럼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지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러면 부사적 용법은 뭐냐? 그럼 부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to 부정사가. 그지요? 그러면 부사가 뭐지? 부사가 뭘까? 없어도 되는데,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문장에서 없어도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있으면 더 좋고 문장도 더 예쁘고 문장도 더 길고.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뜻을 한번 적어볼게요. 물론 더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거나 시험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세 개만 한번 익혀봅시다. 부사적 용법.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에, 뭐 해서. 이 세 가지.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럼 외우기 쉽습니다. 하기 위해서만 외워보세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하면 앞에 글자 두 글자 따서 뭐 하기에. 그 다음에 뒤에 두 글자 따서 뭐 해서. 맞죠? 뭐 하기에, 뭐 해서. 세 개만 알아도 정말 엄청난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적은 이 세 녀석들을 보면 말이죠. 문장 내에서는 없어도 돼요. 예문 한번 적어볼게요. 그녀는 왔습니다. 내 집으로 왔네. 그래서 뭐 쪽으로라는 전치사를 한번 적어볼게요. 쪽으로. To my house. 자, 여러분 얘는 to 부정사 아닙니다. 얘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to 부정사는 아까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동사 앞에 to가 오는 걸 to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동사가 아니죠. 내 집은 명사입니다. 이름.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오는 to는 뭐 쪽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to 부정사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썼을 때 그녀는 내 집으로 왔어요. 내 집 쪽으로 왔으니까 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문제가 없고 이해가 다 돼요. 그녀는 내 집으로 왔네. 그런데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데 조금 더 추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가. 그러면 왜? 이제 to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네요. C, 보다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다른 의미로 만들어 버렸죠? 뭘? 보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바로. 그녀는 내 집 쪽으로 왔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 물론 이 보기 위해서가 없어도 되지요. 없어도 되는데 더 넣어준 겁니다. 부가해준 거예요. 부가. 이런 말을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가 이렇게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그런 말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재밌지요? 자, 하기 위해서 또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 나는 갔습니다. 자, 오늘 쪽으로 많이 나오네요. 어디 쪽으로? 라이브러리 쪽으로 갔습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 얘도 명사니까 얘는 당연히 쪽으로입니다. 쪽으로. 이거 to 부정사 절대 아닙니다. 그죠? 자, 나는 그 도서관 쪽으로 갔어요. 더는 그니까 그 도서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갔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부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가. 왜 갔을까요?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 해볼까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라는 스터디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to study 뭐 영어 할까요? English. 영어 열심히 해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to 부정사 찾아라 그러면 얘입니다. 예. 또 초등학생들 보면 또 to 부정사 to네 하면서 이거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가 와야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돼요. 그죠?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문장에서. 그렇구나.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제 두 번째 뭐 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기에 아이고 다 지워졌네 이거. 칠판도 그렇고 화질도 좀 어둡고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기에 뭐 이 물은 해볼까? 이 물은 this water. 이 물은 말이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 물은 더러운 이다니까 더럽답니다. 그죠? 더러운 이다. 이 물은 더러워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문장을 길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왜 문장을 예쁘게 만들어 줍시다. 뭐 하기에. 그러면 마시기에 더러운이다. 마시기에 더럽단 말입니다. 그럼 마시다가 드링크니까. 드링크는 마시다인데 마시다를 어떻게 바꿉니까?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마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없어도 되는데 요 녀석이 들어옴으로 해서 문장이 더 이쁘게 된 거죠, 그죠?
부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시기에 더럽다. 또 한번 적어볼까요? 이 책은 말이죠. is difficult. 이 책은 어려운이다. 어려운이다. 이 책은 어렵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좀 더 부가해주고 싶어요. 말을 이해하기에. 그럼 이해하다라는 understand 앞에다가 to를 딱 붙여가지고 저는 뭘 만든 겁니까? 이해하기에라는 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야, 그렇구나. 너무 재밌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한 녀석을 우리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 마지막 부사적 용법의 세 번째, 뭐 해서 해볼까요? 뭐 해서? 그녀는 행복했대요. 그녀는 행복한 이였습니다. was는 과거형이니까 이다 하면 안 되고 이었답니다. 그죠? 행복한 이였으니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문장을 길게 해주고 싶어요. 뭘 써서? 해설을 써서. 뭘 해서? to find라고 적어볼게요. 찾다에다가 to를 붙이니까 너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해서니까 찾아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찾아서 뭐를? 그 책을 할까요? 책을 잃어버렸나 봅니다. 자, 그 책을 찾아서 행복했다.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넣어주니까 더 문장이 예쁘고 길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찾아서 행복했다. 또 볼까요? 많이 보던 문장입니다. 그죠? 나는 행복한 이였다. 너를 만나서 해소는 만나다가 해소로 바뀝니다. 만나서 행복한 이였다.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에 뭐 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때 우리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 기본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싹 다 지우고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투 부정사를 배웠습니다. 투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사 앞에다가 동사의 원형이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사 원형입니다. 원래의 형태. to를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왜 이름이 to 부정사냐?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해줄 수가 없는 말이다라고 해서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뜻이 많길래 정말 짜증나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녀석을 알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독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끼리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그 첫 번째 그룹 이름이 명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문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to 부정사를 명사처럼 쓴다.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형용사정용법은 뒤에서 명사를 예쁘게 꾸며준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 마실, 걸을, 살, 그죠? 뭐 할 또는 뭐 하는.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훨씬. 자, 부사정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요? 뭐 하기 위해서는 꼭 외우라 했습니다. 그죠? 요거 외우면 두 개 저절로 나옵니다. 앞에 두 글자 이용해서 뭐 하기에, 뒤에 두 글자 이용해서 뭐 해서. 자, 이렇게 오늘 투부정사 배운 의미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7개나 배운 거예요. 이 7개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